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이자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케어워커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 시간이네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핵심 키워드 쪽집게 문제풀이 제9강 제4장 특수요양보호 강론입니다. 제2부에 해당하고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일로 다가온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꼭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요양보호 전문가나 요양보호사 관련 전문 강사가 아니므로 제 강의 내용 중에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혹시 좀 바뀐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 이 점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종과 호스피스 부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뇌사, 뇌사는 뇌 기능이 정상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혈액순환과 장기 기능은 유지가 되지만 뇌 기능이 이미 정상 회복이 불가한 상태. 그래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이래서 이 점이 식물인간과 구분되는 점입니다. 식물인간은 사회인으로서 생명이 없는 사회적인 죽음 상태입니다. 인공호흡기가 없이도 생체 징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운동이나 감각, 정신 기능은 없습니다. 이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는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로 구분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 직후 징후에는 사후할랭, 사후강직, 사후시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후할랭은 사망 후 체온이 내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후강직은 사망 2시간에서 4시간 후에 신체가 굳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후강직 전에 자세를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사후시바는 얼굴에 변화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난 지쳤어는 임종의 5단계 중에 마지막 수용 단계입니다. 난 지쳤어. 임종 5단계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왜 하필 나야? 이거는 임종의 2단계의 분노입니다. 분노. 그리고 딸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임종의 3단계 타협의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난 지쳤어는 5단계 수용, 왜 하필 나야는 분노 2단계, 딸 결혼할 때까지만은 3단계 타협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스피스 대상자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대상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남은 생이 6개월 이하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남은 생이 6개월 이하 판정을 받아야 되고 의식이 분명하고 소통이 가능해야 됩니다. 6개월 이하 판정을 받더라도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호스피스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동의하거나 의뢰를 한 대상자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치료적 간호받기로 결정한 자입니다. 통증이나 증상 완화가 목적인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호스피스 대상자 선정이 된다. 특히 6개월 이하 남은 삶 6개월 이하 판정, 그리고 의식이 분명하고 소통이 가능한 자,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체인 스톡 호흡은 임종의 대표적인 증상이지요. 정상 호흡과 가끔씩 무호흡이 이어지는 호흡 형태, 체인 스톡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임종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체온 변화는 손과 발, 다리 순으로 싸늘해집니다. 그 다음에 피부색이 하얗거나 파랗게 변합니다. 이렇게 임종 징후가 왔을 때는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전기담요는 대상자가 열기를 느끼지 못해 화상을 입을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신체 기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신체 기능은 청각입니다. 청각. 그래서 대상자가 혼수 상태라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청각이 가장 오래 살아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강직. 사후강직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망 2시간에서 4시간 후에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후강직 전에 자세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튜브나 장치 제거. 튜브나 장치 제거. 이 튜브나 장치 제거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의 의뢰해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 사후시반 방지. 사후시반 방지. 사후시반 앞에서 한 말씀드렸지요. 얼굴색 변화하거나 입이 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방지를 위해서는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어야 합니다.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이것이 사후시반 방지책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에는 솜을 물에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줍니다. 솜을 물에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준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 의치는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뺄 것인가를 가족에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의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대로 둘지 뺄지 반드시 가족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시트 덮기. 시트 덮기를 예전에는 시트로 사망자 얼굴까지 덮었지만 최근에는 어깨까지만 덮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소유물은 요양보호사가 한 대 모아놓고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목록을 작성한다. 그 다음에 임종 후 가족의 비정상적인 반응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이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임종 후 가족의 비정상적인 반응. 예를 들어서 장례식에 참가하지 않거나 산소에도 가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이럴 때는 자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종 대상자의 가족 요양보호. 임종 대상자의 가족 요양보호는 가족이 임종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장례식에 참가한다거나 장지까지 함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함께 간다, 참가한다, 장지까지 함께 간다. 이것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지지하는 것으로는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참 잘했네요. 참 잘했네요. 힘드셨지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말로 위로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아무 염려 마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곧 괜찮아질 거.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는 우선순위 원칙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람 순으로 처치를 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의약품을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구토물은 병원에 꼭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상자 구토물을 병원에 가져간다. 그리고 대상자를 손상시킨 화학약품이나 약물, 그다음 잘못 먹은 음식 등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질식했을 경우, 대상자 질식이 가장 응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큰 기침을 해서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꺼내는 것은 안 됩니다. 손가락을 꺼내는 것은 안 되고, 손가락 깊이 넣어서 이렇게 꺼내는 건 안 되고요. 하임리법 기억나시죠? 하임리법. 뒤에서 백허그로 해서 2, 3의 명치 부분을 당겨주는 것. 그래서 뱉어내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련. 경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나는데요. 이 격려는 대부분 1, 2분이면 끝납니다. 1, 2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때 경련이 일어날 경우, 발작이라고도 하죠. 발작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서 뇌 손상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대상자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 2분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면 되는데, 경련이 5분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119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상. 화상에서는 옛날에는 화상을 입은 환자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에 씻는다. 흐르는 수돗물에 씻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15분 이상 즉시 찬물에 담근다.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아니라 찬물에 담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붙어 있는 옷은 벗기지 않고 잘라내야 됩니다. 벗기면 살갗이 같이 떨어져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치약, 소주, 전통적 방식이죠. 이런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화상은 수포, 화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욕창도 그랬지만 수포는 항상 2단계입니다. 2단계. 수포를 터트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화상. 전기화상은 보기보다는 조직 안쪽에 심한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전원을 차단하고 감전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화상은 전원을 차단하고 감전 원인을 제거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골절 같은 경우에는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 그러나 튀어나온 뼈를 직접 압박해서는 안 되고 부목을 이용해서 이송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스. 레이스는 화재 대처 순서입니다. RACE. 그다음 R은 구조하기. 여기 순서가 약간 헷갈리는데 보통 보면 화재 경보를 먼저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 레이스에서 보게 되면 구조를 먼저 하고 화재 경보, 그 다음에 산소기구를 잠그고 스위치 끄고 소화기구로 불 끈다. 구조하기가 더 먼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구조하기, 그 다음에 화재 경보, 산소기구 잠그고, 그 다음에 소화기 끄고, 그 다음 소화기 스위치 끄고, 그 다음 소화기구로 불 끈다. 구조하기하고 화재 경보에서 구조하기가 먼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에서 어르신 괜찮으세요? 심폐소생술에서는 먼저 반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반응 확인. 대상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나 대상자 몸을 마구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도움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노란 티셔츠 입은 분 119에 연락 좀 해주세요. 빨간 티셔츠 입은 분 심폐소생기 좀 가져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콕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 가슴 압박은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를 두 손으로 깍지 끼고 손바닥에 닿지 않게, 중요한 것은 손바닥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손바닥에 닿지 않게, 그다음 양쪽 팔을 쭉 편 상태로 30회 압박을 합니다. 30회 압박. 그 30회 압박의 정도는 5에서 6cm 정도 눌릴 정도로, 5, 6cm 정도 눌릴 정도로, 그다음에 분당 100에서 120회. 30회 압박, 그다음에 5, 6cm 눌릴 정도, 분당 100에서 120회. 그다음에 손바닥 닿지 않게. 가슴 압박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대 2 아까 했었죠. 30회 압박. 30대 2는 30번 가슴 압박을 하고 2번 인공호흡을 합니다.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의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30대 2를 몇 차례 실수하느냐? 5차례 실시하게 됩니다. 5차례. 이 5차례가 대략 2분 정도 걸립니다. 2분.
다음 심폐소생술을 중지하는 경우, 이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중지. 어떤 경우에 중지하느냐? 원래 심폐소생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중지하는 경우는 의료진이나 119에 인계할 경우, 또한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회복이 됐을 경우, 그 다음에 대상자 사망이 확인됐을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중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실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회복 자세. 회복 자세는 우리가 잠잘 때 오른쪽으로 누워, 위가 오른쪽이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 놓은 자세. 이거는 그림으로 잘 이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그림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자동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죠. 자동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 이거는 반응이나 정상적 호흡이 없는 대상자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중이라도 즉시라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동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입니다. 이때 이 패드의 위치를 우세왼겨, 우측 쇄골과 왼쪽 겨드랑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세왼겨, 왼쪽 겨드랑이, 왼겨, 우세, 오른쪽 쇄골, 우세왼겨. 그다음에 제세동의 시행 시 대상자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세동을 시행할 때 대상자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 첫 번째, 분석 중 메시지가 나올 때, 분석 중입니다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같이 대상자와 손을 대고 있으면 그 손을 대고 있는 사람까지 같이 체크가 되니까 손을 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 제세동 버튼 누르면 전기 충격을 입으니까 반드시 떼야 됩니다. 제세동은 2분마다 반복합니다. 2분마다 반복. 그래서 아까 30대 2 5차례가 나오는 거죠. 30대 2 5차례가 2분입니다. 그래서 30대 2로 5차례 하고 나서 제세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제세동에 다시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세동은 119 구급대가 현장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실시합니다. 그동안 제 강의, 모자라는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대한 좀 더 자세하거나 구체적인 정보는 제 네이버 블로그 케어워커에 사람 사는 이야기를 참조해 주시고요. 내일 요양보호사 시험 모두 다 잘 보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